베트남, 참 흥미로운 나라죠?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에 아주 역동적으로 뒤섞여 있거든요. 오늘은 베트남이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하고 현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트남의 번화한 도심을 한번 보세요.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 물결, 그리고 쭉쭉 뻗은 현대적인 건물들. 미래를 향해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눈부신 발전, 바로 옆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깊고 끈질긴 역사가 아주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정말 흥미로운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이건 그냥 충돌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과거와 미래의 마찰 속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우선 사회 구조의 변화부터 들여다볼게요. 네, 거리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밑바탕에 있는 베트남 사회의 근본적인 틀, 바로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걸 아주 재밌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예전처럼 혈연이나 지연으로 똘똘 뭉치던 강한 결속의 시대에서 이제는 기능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모이고 흩어지는 부드러운 결속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예전에는 뭐랄까 의무감으로 꽉 묶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동도 잦아졌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것이 그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시 수면 아래에 있다가 필요할 때면 짜잔 하고 완전히 새롭고 유연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재활성화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재활성화 현상이 아주 극적으로 또 흥미롭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치열한 소매 시장이죠. 자, 보세요. 한쪽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현대식 슈퍼마켓, 다른 한쪽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전통시장. 딱 봐도 완전한 대결 구도죠?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밀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직도 전국에 8,500개가 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한 달에 전통시장을 가는 횟수가 현대식 매장보다 거의 2배나 많아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들의 생존 비결은 뭘까요? 바로 융합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주문받고 그랩 같은 배달 앱으로 배송해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신선함에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기가 막히게 입힌 거예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이런 놀라운 신고의 조화는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카페 문화인데요.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드러운 결속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좀 보세요. 연간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국에 50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고요. 이 거대한 시장을 이끄는 건 바로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입니다. 요즘 베트남의 MZ세대한테 카페는 그냥 커피 마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랄까, 감성을 채우는 공간이자 카페 소다처럼 현지의 맛을 즐기는 아지트,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 허브가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카페가 새로운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예전처럼 사는 곳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현대적인 네트워크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건축과 디자인의 세계로 들어가서 베트남만의 미학이 어떻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베트남의 앞서가는 건축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서구처럼 그냥 사방을 꽉 막고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상자 같은 건물,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제시합니다. 첫째, 건물을 활짝 열어서 바람과 햇빛, 심지어 비 같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게 만들고요. 둘째, 건물 곳곳에 빈틈과 공간을 둬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돌이나 테라코타 같은 전통 재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구의 영향에서 벗어난 진짜 베트남다운 건축인 거죠. 이런 철학, 그러니까 전통을 끌어안으면서 현대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이 생각은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는 옷, 바로 패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트남의 상징인 아오자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 디자이너는 이 전통적인 실루엣에 투이드 같은 서양 소재를 섞고 또 뉴욕의 어떤 디자이너는 베트남적인 요소를 아주 미니멀하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통 염색 기법을 고집하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드는 디자이너도 있고요. 전부 전통이 어떻게 현대 혁신의 원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례들이죠. 자, 지금까지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디자인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베트남의 현대적 정체성은 과거냐 미래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을 섞어내는 융합 그 자체에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베트남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모든 문화가 이 거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해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베트남의 이 놀라운 융합의 기술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베트남을 보면요, 전통과 현대라는 두 개의 얼굴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이 충돌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가 어떻게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 두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의 활기, 오른쪽은 아주 반짝이는 현대식 쇼핑몰이죠. 전혀 다른 세상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공간이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베트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는데 베트남은 과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겉으로 보이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아래에 흐르는 더 깊은 물줄기를 봐야 해요. 바로 베트남 사회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핵심 원인으로 딱 하나를 꼽아요. 바로 급격한 도시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면서 단순히 사는 곳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어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 변화의 핵심을 정말 잘 설명하는 재밌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끈의 종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끈끈하고 의무적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가볍고 선택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이걸 단단한 응집력과 부드러운 응집력 이렇게 둘러 나눠서 설명해요. 단단한 응집력은 뭘까요? 혈연이나 한 마을 사람처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강한 유대 같은 거죠. 반면에 부드러운 응집력은 직장 동료나 동호회처럼 내 선택과 관심사에 따라 만들어지는 훨씬 유연한 관계를 말하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전통사회에서는 혈연이나 지연이 관계의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네트워크로 바뀌었어요. 의무감도 강함에서 약함으로 변했고요. 비유하자면 사람들을 붙여주던 접착제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셈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 표를 보면 한 곳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여전히 강한 유대감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도시로 온 이주민이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죠. 도시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대별로 또 집단별로 다르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면 뭐가 또 달라질까요? 당연히 돈 쓰는 방식, 즉 소비 패턴도 달라지겠죠. 이 사회적인 변화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현장, 바로 베트남의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8,500. 이게 뭐냐면요. 베트남 전역에서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수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신 쇼핑몰과 편의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통시장이 그냥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트남 사람들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럼 경쟁 구도는 어떨까요? 아주 명확해요. 전통시장의 무기는 뭐니 해도 신선함과 저렴한 가격이죠. 갓 잡은 생선, 밭에서 막 따온 채소 같은 거요. 반면에 현대식 슈퍼마켓은요, 깔끔한 포장과 언제든 갈 수 있는 편리함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전통시장의 반격 방식이에요. 이분들 절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페이스북으로 단골하고 소통하고요. 그랩 같은 배달 앱이랑 손잡고 배달도 해요. 심지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공간이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옛것과 새것의 대결,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아주 뜨거운 격전지가 바로 카페예요. 요즘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카페는 그냥 커피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고 그 동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는 일종의 감성 충전 공간이 된 거죠. 바로 이 새로운 소비 문화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와 경제가 바뀌면 그 모습은 결국 어디에 드러날까요? 바로 문화와 디자인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베트남은 이 모든 변화를 녹여내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패션계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디자이너들을 보면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계 무대에 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디자이너들은 그 지각에서만 나는 천연 재료랑 전통 염색 기법을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건축 분야도 정말 흥미로워요. 트로피컬 스페이스라는 한 건축 그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대기후의 건축은 햇빛, 비, 바람 같은 환경 요인과 뗄 수 없다. 우리는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 변화와 함께 살아간다.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후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으로 억지로 더위를 막는 대신 햇빛과 바람이 건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해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베트남 건축의 정신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걸 부채의식 없는 건축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서양 스타일을 따라해야 해 하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대신 베트남이라는 땅과 기후, 문화에 가장 잘 맞는 해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핵심은 모방이 아니라 바로 재창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전통과 현대의 놀라운 융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수도 하노이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힘차게 펄럭이는 베트남 국기 너머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습니다. 하노이의 스카이라인은 그 자체로 베트남의 뜨거운 자부심과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느껴지네요. 실제로 하노이 거리를 걸어보면요. 정말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수백 년 된 고대사원 바로 옆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우아한 오페라 하우스가 서 있고요. 그 길 건너편에는 또 반짝이는 최신식 고층 빌딩이 있어요. 신기한 건 이 서로 다른 시대의 건물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풍경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하노이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베트남이 어떻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아주 멋진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고 하면 오래된 건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런 완벽한 현대화라는 건 그냥 신기루가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발전이란 베트남처럼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오래된 것들 속에서 가장 새로운 미래를 발견해내는 능력,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